예, 안녕하십니까. D분과 사회를 맡은 경산고등학교 교사 김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모두 좀 켜주시고 그리고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과 토의는 줌으로 현재 실시간 참여하고 계신 분이 10분이시고 그리고 웨비나 플랫폼으로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신 또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분과 토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공통 주제와 분과 주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 주제로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기후 및 생태계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불확실한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란 주제이고, 그리고 학교 급별 주제로서 우리는 고등학교 분과 주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란 요 두 가지 주제로 약 50분간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적절하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혹시나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말씀을 조금 짧게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과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하단에 반응, 손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줌 채팅창에 소속 학교와 이름을 쓰고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보고 마이크 상태가 만약에 그 해지 상태로 바뀌면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모두 다 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몇, 예. 자, 그리고 또 웨비나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다른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분들의 의견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주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다들 처음 이제 다들 뭐 처음 뵙는 얼굴들이라서 아직은 약간 어색해서 선뜻 말을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앞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정책 콘서트를 좀 시청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마 거기 내용 보셨으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옴으로 해서 미래 사회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학교 교육의 어떤 변화 과정 그 변화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발언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주제를 미리 이제 제시해 드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뭐
되게 뭐 거창하고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좀 누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채팅, 우리 줌 화면을 열었을 때 이제 구암고등학교의 김종섭 학부모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접속하셔서 기다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암고등학교에 그 1학년 학생을 데리고 있는 김종섭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뭐,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뭐, 저도 그렇게 아는 바가 많이 없어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미래는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받는 교육을 그냥 뭐 제가 이제 이야기로 들어보면 과거 제가 이제 받았던 교육이나 또 지금 저희 아이들이 받아가는 교육이 큰 틀에서는 그게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려우시겠지만 학생들이 꼭 그 가져가야 되는 보편성과 또 학생들 개별적인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교육들이 저희 학교 현장에 좀 담기면 학부모로서도 훨씬 더 좀 그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그런 보편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그런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뭐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예, 혹시 없으십니까? 음, 예, 예, 말씀이 다들 좀 과묵하신 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구미고등학교의 김경호 학부모님, 예, 예, 손 드셨습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북 구미고등학교 학부모인 김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대가 예전 3, 40년 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시대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인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보다는 자기중심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 40년 전에는 이제 대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뭐 시대도 급격하고 또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는 뭐 한부모 가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제일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인성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그런 인성교육을 좀 더 집중을 시켜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뭐 체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또 애들이 그거를 노리고, 또 뭐 노린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한 애로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기본 근간은 인성교육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이제 뭐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셨다시피 공통된 교육, 그다음에 전문화 교육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이, 이거는 시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목표가 좋은 대학, 뭐 스카이대, 이거를 좀 목표로 전부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서 아까 기초 자료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학교, 시험, 대학,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살기 이게 기본적인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토론과 또는 체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과연 아이들이 내가 맞는 내가 원하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이거를 좀 우선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이제 같이 학교와 연계해서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고요. 과연 그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즐겁게 나중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뭐를 찾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학생이 좀 원하는 것 위주로 학교에서 좀 관심을 더 두셔가지고 그런 개별적이거나 좀 특성을 좀 잘 파악하는 그런 교육이 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TV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범죄들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어떤 인성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학생들의 그런 인성교육을 또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떤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성숙 학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김경호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의하셨고,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추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마 발언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성숙 학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이성숙 학부모님 적으신 거 제가 마저 읽어보면은 일단 창의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개별 성장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의견이 없으신가요? 또 하나 또 추가하셨는데 학교 현장의 소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소통의 일환일 것 같고요.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이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부모님들이 본인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신다면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울산 외고의 이해란 학부모님, 예,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 학부모 이혜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저희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 입시에 더 치우친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뒷전이고 사실은 뒷전이고 우리는 입시에 이렇게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예.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앞당겨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줌으로 가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많이 앞당겨졌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우리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늦게 조금 시스템 자체가 늦게 따라오고 그러니까 사건 하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이렇게 법이나 뭐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좀 덜 따라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니까 그 미래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히 그냥 도래했대. 그냥 그 정도고, 그리고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거와 접목시켜서라기보다는 그냥 따로 하나의 놀이, 하나의 어떤 도구 이런 정도로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거 이제 교육과 함께 간다라는 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주의를 준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우리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좀 더 많이 하고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같이 발맞춰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 변화 속도에 교육의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사실 저희도 뭐 그 변화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좀 더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보다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이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김경호 학부모님 지금 발언에 그 손 드신 겁니까? 지금 창에 예. 예.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이 예. 들려 있어가지고, 예, 예.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아닙니다. 하고,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사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 한 20, 30년대 정도 전에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나름의 자기가 좋아하는 뭐 나름의 어떤 과를 지향을 했어도 교양 과목이라든지 또는 전공도 있고 부전공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런 식의 교육이 좀 고등학교로 내려오는 듯한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직은 고등학생들이 과연 어떤 적성을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과연 내가 뭐를 잘하고 뭐에 흥미가 있고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혼선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선택적 과목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게 중학교 때부터의 이런 뭐 좀 그런 교육이라 그럴지 또는 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어떤 선택 과목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로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좀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또는 정보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그 전에 잠깐 토의 내용에서 막상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고교 학생 수가 제한이 돼 있고 선생님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신청한 학생이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그게 좀 폐강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 뭐 요새는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외부 강사님이라든지 또는 시간제 그 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단 한 명일지라도 그분들의 좀 그 학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지속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은 결국 그 학생들에게 진로를 많이 좀 강조를 하는데 또 막상 학생들이 그런 진로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학생들이 쉽게 진로를 갖기 어려우니까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조금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에게 충분히 그런 교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록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학생들이 원한다면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꼭 뭐 정규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자.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또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학부모 박기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구미고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 그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 도중에 제가 본 게 학생들이 기존의 입시 제도에 맞는 그런 교과과정, 그러니까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학생 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 그 학생 수에 따른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오히려 더 따지면서 수업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성적 위주의 그 평가 방식 그리고 선택 방식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 그리고 진로와 조금 더 관계가 깊은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그 아이도 있지만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학년제라고 해가지고 1년을 통째로 이제 그 평가가 없이 성적 평가가 없이 자신의 진로 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그런 진로 체험보다는 학교에서 선정하는 그런 진로 체험이 오히려 더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고등학생인 아이보다는 중학생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에 더 지금 다가서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중학교에서 아까 그 토크 콘서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2학년, 3학년까지도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진로 체험이나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체험 교육, 외부에서의 진로 체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그 성적 위주, 그러니까 줄 세우기식의 성적 그 평가 방식이 있는 그런 교과목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학과 관련한 본인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로에 관한 그런 그 교과 과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과 관련한 교과 과목보다는 사실 그 성적을 어떻게 주느냐, 성적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과목들을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위주로 물론 이제 입시를 위해서는 그런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진로 그리고 뭐 그 대학 학과 이런 것과도 관련이 깊은 그런 교과 과목의 개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기현 학부모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교육과정 선택에 있어서 현실과 이상의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본인이 관심 있고 진학하고자 하는 그쪽 관련 과목에 좀 많이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그런 과목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우리 현재 교육과정과 대입이 서로 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아마 뭐 아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어서 첫 입시가 2028학년도 입시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마 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실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정보라든지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 문제도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책 연구가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텀 고등학교의 김현주 학부모님, 예, 말씀 주십시오. 네,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센텀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김현주입니다. 저는 저희 지금 센텀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막내예요. 셋째고 위에 지금 대학생 2명을 학교를 이제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입 제도가 아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세 아이의 지금 대입 제도가 다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 다른 환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5 고교 학점제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지금 고교 선택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교 선택제가 앞에 다른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선택제인데 사실 별로 선택할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선택제 이전에 문이과로 했을 때 우리 위에 아이들 문이과로 했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택제 때문에 어떤 학교는 선택제에서 좀 자유롭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학교는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좀 떨려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예.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반대로 좀 그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이 선택제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를 이번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아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육부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나면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불만도 있고 막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대안도 나오고 생각이 많은데 막상 우리가 대학을 가고 나면 또 입시에서 한 걸음 떨어지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학부모가 제일 그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안도 많이 제시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그냥
좀 불합리하더라도 3년 지나고 나서 대학 보내고 나면 더 이상은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선택제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그 대학 입시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 입시는 반대로 왔어요. 정시를 확대해 버렸죠. 고교 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중을 두고 가려고 이 제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자사고도 폐지하는 거잖아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고 이게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대학에서 지금 정시 확대해 버리고 근데 뭐 25년부터 해서 28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또 25년 학점제에 맞춘 입시안을 다시 또 뭐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어떤 하나의 이렇게 그 예상할 수 있는 이 진로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중학교 때 뭐 내가 대학을 입시가 이랬는데 내가 막상 고등학교 오니까 또 대학 입시가 또 바뀌어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삐걱삐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큰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입시가 이래서 위에 학년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갑자기 뭐가 바뀌고 또 우리 막내도 누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해서 보니까 또 바뀌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요. 지금 뭐 이제 이번 정부에서 뭐 국가교육위원회인가 그걸 만들어서 뭐 이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어떤 정권에 또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은 되고 교육이 100년째 대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자주 바뀌니까 어떤 사회 뭐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막 불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선택제 이 교육 선택제 이 지금 수업을 받을 때 1학년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얘네 입학할 아이들의 3년치 교육 과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이 있는데 학교의 뭐 교사 수급 상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아예 선택의 기회조차도 안, 뭐 아까 이제 학생 수가 작아서 폐강되는 뭐 예도 있지만 아예 그렇게 폐강하지도 못하고 선택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옛날에 무디가로 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제 어떤 큰 틀에서 뭐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고 교육부의 그것도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 큰 틀이라는 게 뭐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바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교육부에 대한 불신만 자꾸 생겨서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콘서트를 하는 것도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목표는 사실은 대학을 보내는 건데 아까 뭐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이 없었을 때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온 이후에 이렇게 막 너무 빨리 바뀌는 사회를 우리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학부모들의 의식은 위치한인데 아이들을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 해결력을 필요하고 뭐 자기 주도성이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성적을 잘 받아야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그 기회라는 게 더 많이 찾아오는 게 현실이고 사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은.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뭐 어쨌든 좀 불합리한 그 선택제 고교 선택제 우리 아이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냥 하루빨리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고 빨리 입시편을 떠나고 싶다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많은 학부모님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학교별로 이제 교육 과정이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예전에 그런 문이과 체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이과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선도적으로 교육 과정을 많이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학종에 적합한 그런 교육 과정을 짜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로 이렇게 뭐 이제 학교마다 그런 그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하는 학교 설명회 같은 거를 가셔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한번 보시고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이 우리 애한테 적합하겠다, 그렇지 않겠다를 미리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정도 판단하시려면 사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도 하시고 어, 그런 좀 그 교육 과정을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문해력을 좀 갖고 계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조금은 아시는 게 학생이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가 정책의 그런 좀 바뀌는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고 또 입시도 자주 바뀌고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거는 뭐 저희 수준에서 이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대학 입시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장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공정성이 과연 똑같은 시험을 동시에 쳐서 나오는 성적의 높고낮음이 공정한 거냐, 아니면 어떤 그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고 노력을 많이 한 학생이 가는 게 당연한 게 그게 공정한 거냐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그런 그 소통 같은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혹시 이해란 학부모님 지금 발언,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학부모다 보니까 우리 그 김현호 진행자님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센텀 고등학교 김현주 학부모님의 말씀에 저희 고등학교 학부모라면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교육부에 이렇게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내용에서 불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약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손을 들었고요. 그 학교 내에서, 단위 학교 내에서 하지 못하는 과목들을 요즘에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단위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셔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청을 해보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폐강시키지 말고 그거를 준비하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20강, 30강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폐강을 해버리면 그 준비하신 선생님의 노고에도 너무 무례한 것 같고요. 학생도 그걸 듣고 싶어 했던 극소수의 몇 명 학생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그런 수업을 뭐 단위 학교끼리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또 저는 울산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략 고등학교 마치는 시간이 빨리 마칠 때 뭐 4시, 4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좀 멀리 있는 학생들은 이동하기가,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학부모쯤 되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렇게 맞벌이를 시작을 합니다. 일을 많이 찾아서 나가는데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뭐 버스 노선이 택시 타듯이 탁 타고 뭐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 가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부분들,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는 좀 고려해 주시고, 좋은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폐강되고, 선생님들은 연구를 하셨는데 폐강되고, 그러면 원했던 학생들도, 준비하셨던 선생님들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우리 학부모들도 실망이 크니까, 그런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한 번 정도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예산 낭비가 너무 크다라든지 실효성이 없다라든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폐강을 해도 해야지 무턱대고 20명 모집인데 10명이라서 안 된다. 이거는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해란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마 공동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시도별로 운영 지침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울산에서는 어떤 지침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경북 같은 경우에 공동교육 과정의 최소 개설 인원이 5명입니다. 5명. 5명의 학생이 지원할 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경북 같은 경우에 또 낙후된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야 뭐 버스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 그래도 학생들이 그나마 이동이 가능한데, 사실 그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좀 낙후된 곳은 한 학교와 다른 학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사실 그 학생이 뭐 시간 맞춰서 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뭐 그런 공동교육 과정 학생들을 그 특별히 뭐 택시를 태워서 애들을 그 운반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또 공동교육 과정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좀 많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공동교육 과정이 운영된 지가 한 5,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공동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점 그 공동교육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 수가 많아질수록 아마 그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인원수 부족에 의해서 폐강되는 경우는 점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각 시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좀 적은 수의 인원이라도 학생들이 원하면 좀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 없으신가요? 어, 음? 지금 저희가 25분까지가 토의 시간이거든요. 예? 25분 아니겠습니까? 예. 35분까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예. 35분까지입니다. 예. 김경호 학부모님.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다른 학부형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발언하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 말씀 또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그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뭐 정해진 교육 이외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각 뭐 회사,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그런 회사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뭐 1년에 한 번이 됐든 매달 한 번이 됐든 그런 어떤 다양한 직업적인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이라기보다 이제 그 회사에 뭐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면 연구팀에 가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서 이런 직업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짜서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 유치원 때나 왜 체험 활동도 하고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실질적인 목표인 대입 위주로 주입식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등수 매기기밖에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그 뭐 교육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 1회에서 어떤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자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뭐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 학교로 모셔서 그 직업에 대한 소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그 김경호 학부모님께서 거기 그것보다 좀 더 실제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직접 그 직업 현장에서 체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담 교사의 역량 강화, 지역 간 교육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 해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사실 심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많이 좀 강조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좀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옆에 채팅창에 내용을 주시면 제가 그거 읽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의견이 있나요? 자, 채팅창 한번 쭉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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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설뿐 아니라 교과목 평가 방법의 형평성 문제도 필요하다. 지필평가 이외에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뭐 그 고등학교 내신이 또 대입의 결정적인 그런 전형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저희 학교에서도 보니까 최근에 이런 평가 관련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그렇게 평가를 다들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예, 그런 점을 좀 믿고 지켜봐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평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 계획이 학기 초에 먼저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과목은 지필평가 몇 프로, 수행평가 몇 프로로 평가되며 그리고 각각의 범위와 내용은 이러하다는 그런 평가 계획이 미리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음.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의견 또 힘들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토의에 참석하셨는데 본인 의견을 또 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편하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의 도움 질문 중에 보면은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면 학교에서는 어떠한 성격의 과목들을 개설해 주었으면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진로나 적성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울산 강남고등학교의 정은영 학부모님께서는 진로 적성 과목 선택 시에 꼭 한 분야의 과목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나 학년별로 다양하게 선택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는 의견을 주셨고 실제 그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180 단위의 교과를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 180 단위의 교과 중에 뭐 어느 특정 분야 뭐 예를 들면 뭐 국어나 영어 이 두 과목으로 180 단위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 체육, 생활교양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적어도 한 10단위 이상의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일단 듣게 되고 그런 다양한 교과목을 들은 후에 본인의 진로 적성에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학교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학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과목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부모님들이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한 20년 정도는 되셨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와 지금 교과목을 비교해 보면 사실 엄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이
그 워낙 다양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규 교과로 개설된 과목 이외에 이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과목을 별도로 이제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학기의 경우 저희가 그 영상 제작 기초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이게 요즘 학생들이 뭐 유튜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영상 제작에 관련된 수업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영상 제작을 전공한 선생님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수업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것 중에 이제 대학 수업과 연관성 있는 그런 과목을 좀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개설된 과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대학 수업과 연관성이 있는 과목이 많죠.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수학 전문 심화 과정을 지금 원하셨는데, 이게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이런 수학 과목을 그냥 수원 수투까지만 아니라 뭐 미적, 기하, 그리고 뭐 심화 수학, 그리고 고급 수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아마 개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한다면 수학 뭐 전문적인 그런 수준의 수학까지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영수 과목 이외의 직업 시험과 관련한 과목, 예, 예. 사실 그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편제를 보게 되면 크게 교과와 이제 창체로 나뉩니다. 창체 다들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체에는 크게 또 동아리, 뭐 자율, 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진로라는 창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진로 시간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그런 사실 직업에 대한 시각이 좁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시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 인력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과목을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뭐 한두 과목 정도만 담당하시면 됐었지만, 이제 과목 수가 워낙 많아지면서 과목 수가 세분화되면서 그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과목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아무래도 한두 과목 수업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세네 과목의 수업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힘드시겠죠. 그래서 사실 수업의 질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염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점은 각 교과목별로 이제 선생님이 따로 계시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들의 그런 자기 과목에 대한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부의 전문 강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가 이제 영상 제작 기초라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영상 제작을 수업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강사로 따로 모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학생들이 요구하는 특정한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기존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담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내용은 전문 강사를 통해서 그렇게 충족시켜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의견 중에 예, 학교장 추천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예, 그리고 사교육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된 관계로, 예, 균등한 기회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회의는 토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 토의는 지금 마치도록 하겠고, 토의 결과 발표 시간이 지금 뒤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웨비나 채팅방에 계시는 분은 그대로 남아서 분과 토의 결과 발표와 종합 토의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을 달아주시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A분과 링크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